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직접 하나 개발해 보고요.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포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교육 과정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뭐 언어와 언어의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금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게 어, 응용 프로그램으로 GUI가 되는 걸 일단 하나 만들어 보는 과정,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개방형 OS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배포시킬 수 있는지 패키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사용할 지금 이제 프로그램 언어는 파이썬이고요. 파이썬을 통해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패키지를 DB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방용에서 사용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잠시만요. 자, 이제 개발에 사용할 개발 도구는 이제 VS 코드를 이용할 건데요. 제가 VS 코드를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간단한 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지 최종 버전을 한번 그 모양을 보시고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뭐 특정 파일을 열고 여는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수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편집기죠, 편집기. 그리고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제 저장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박스가 뜨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결국 이제 간단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편집기 형태인데요. 이걸 한번 지금 이번 과정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S 코드의 기본 사용법이나 파이썬의 기본들은 이제 알고 있다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기초적으로 파이썬이 뭐예요? 파이썬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과정에서는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실습에 사용할 지금 이제 도구는 티킨터라는 모듈입니다. 티킨터라는 모듈은 실제 파이썬의 TCL 랭귀지가 있거든요. TCL 랭귀지의 파이썬 래퍼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GUI 환경의 위젯을 제공하는 이제 특징을 가진 모듈이고요. 이게 다른 어떤 파이썬을 GUI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 때는 뭐 티킨터가 아니라 파이큐티 같은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강의들을 보면 그런 것도 쓰긴 하지만 이 티킨터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 뭐 약간 모양은 조금 떨어져요. 다른 것들 위젯에 비해서 그렇게 뭐 예쁘게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파이썬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떤 GUI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주 그냥 다른 설치 없이 기본 쓸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할 할 필요가 없는 어떤 파이큐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듈을 임포트하는 과정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화면을 구성하는 부분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실제 코드를 이제 한번 만들면서 볼 건데요. 직접 뭐 타이핑을 열심히 치는 단계를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앱에 만드는 단계를 세 가지로 미리 만들어서 지금 구성을 해뒀어요. 자, 첫 번째 구성은 자, 이렇게 이제 구축이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티킨터 모듈을 쓰기 위해서 모듈을 임포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TK라는 그 객체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윈도우를 만듭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제목을 일단 정했어요. 제목을 저는 이제 심플 편집기라고 하는 형태로 정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윈도우에 메인 루프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run python 파일 터미널을 누르셔도 되고요. 실제 여기 터미널에서 그냥 아래쪽에 터미널 창입니다. 이걸 여셔서 python 3에 지금 app 1.py인데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셔도 됩니다. 실행시키면 화면에 이런 창이 보이죠. 이 창은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크기도 변할 수 있고 이런 형태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UI가 있는 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끝났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쓰는 데까지만 하면 그죠. 근데 이게 뭐 아무 쓸모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제가 조금 더 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걸 하나 어떤 걸 넣어볼까 생각을 해서 이 메모장의 기능처럼 이제 편집기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편집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을 어떻게 놓을지 이제 배치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기능이 구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집기로 쓸 화면이 나왔어요. 근데 화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여기 화면의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티킨터를 쓰는 경우에는 이 화면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플레이스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 이런 것들을 이 절대 좌표 기준으로 어디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가 크기가 변경되더라도 위젯이 어떤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잘 사용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을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이제 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위젯의 팩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부모로 되어 있는 위젯에 모두 패킹하여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할 방법은 이제 그리드 방식이에요. 그리드 위젯은 테이블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누어진 여기 모는 종이 같은 거 있죠. 그걸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0, 1, 2, 3, 4 이렇게 첫 번째 0번째 줄에 컬럼 0, 1, 2, 3, 4 첫 번째 줄에 컬럼 1, 2, 3, 4 이런 식의 모는 종이 좌표가 있고 그 좌표에 놓기 위해서 그리드 위젯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화면을 한번 구성해 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일단 큰 영역의 두 개의 레이아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버튼이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버튼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UI죠. 이제 이게 프로그램에서 쓸 UI입니다. 이 UI의 영역은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레이아웃 영역과 오른쪽에 그 실제 문서가 나오고 편집될 영역, 그리고 기능을 수행할 버튼 파일을 열거나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이런 버튼을 이제 만들 건데요. 그럼 뭐 이게 사실 지금은 아무런 작동이 안 되죠. 이제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구성해 볼게요.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보면 기존의 소스 코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이게 없는 이제 상태였죠. 한 줄씩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설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줄의 설정은 뭐냐면 이렇게 윈도우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창이 실제 어떻게 이 최소 사이즈는 어떻게 가지게 될지, 그리고 가로 세로에 대한 어떤 정의를 어떻게 할지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이제 큰 영역이 있는데 여기 영역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만들어질 위젯의 그 어떤 내용을 정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정의한다는 말은 이 위젯이 어떤 형태의 위젯을 쓸 거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텍스트를 표시하는 위젯을 하나 쓸 거기 때문에 이름은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고, 그리고 TK 객체에서 텍스트 클래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텍스트 클래스라는 걸 하나 쓸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쓸 거는 버튼들이 들어갈 영역인 거죠. 그냥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객체를 쓰는 건데 버튼이 들어갈 영역을 설정해요. 실제 이 버튼이 들어갈 왼쪽에 두 개 버튼이 있던 건데죠. 그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리고 그 영역의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단어나 용어들을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이제 튜토리얼 사이트를 하나 알고 쓰시면 되는데, 튜토리얼 사이트는 이 과정 끝나고 이제 어디서 그런 것들 하면 되는지 한번 또 그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개의 버튼을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버튼은 이제 열기로 나올 거,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런 이름을 가진 거예요. 뭐 이제 문법은 사실 이제 버튼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객체에 버튼을 불러서 그 버튼을 어떤 곳에 조금 전에 만든 이제 프레임 있죠, 그 안에서 이런 위치로 만들 거, 이제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열기라는 버튼이 이 위쪽에 만든 왼쪽에 그 버튼이 들어갈 공간에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그 버튼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세이브라는 버튼으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표기를 하고 그곳에 배치하고자 한 거죠. 이렇게 하면 객체를 선언하는 건 다 됐어요. 하지만 선언을 했다고 실제 화면에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그리기 위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리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쓸 건데요. 그리드는 이렇게 보시면 로우의 넘버와 컬럼의 넘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는 레이아웃이 가로 왼쪽부터 시작해서 0번에 0번이라는 위치를 가지는 영역이니까 그 윈도우 창에서 왼쪽 상단, 최상단이 되겠죠. 그곳에 이 그리드를 갖다 놓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에서 이름을 정했던 이제 버튼 세이브라고 이름을 정한 거 있죠. 이거는 어디에다 갖다 놓을 거냐면, 조금 전에 열기 버튼을 왼쪽 최상단에 놨으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데 갖다 놓기 위해서 로우는 1번을 쓰고 컬럼을 0번을 썼어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의 옵션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정렬이에요. 그 객체의 어디로 어떻게 정렬을 할지인데,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심플하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영역을 여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 영역은 버튼들이 모여 있는 프레임을 그리기 위한 짓이에요. 버튼들이 모인 프레임, 그리고 텍스트 박스가 들어갈 곳.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 실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이제 요 영역인데요. 여기 6번부터 있는 영역.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디버깅 버튼 이걸 눌러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이 모양은 저희가 초기에 만들려고 했던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그 데코레이션을 위한 이제 몇 가지 옵션들을 쓸 건데요. 데코레이션을 위한 옵션을 써서 이제 어느 쪽에 붙이고 어느 정도 간격으로 어떻게 배치하느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옵션들이 조금 전 저희가 이제 문서에서 지우고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삭제했던 뒤쪽에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원복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이 옵션들은 뒤쪽에 제가 이제 레퍼런스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면 되고, 뭐 상단으로 붙인다, 가로로 붙인다, 그리고 패딩을 뭐 XY를 어떻게 준다, 이런 정도 옵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금방 작업이 가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화면을 실행해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 원하던 이제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의 위치는 전체를 차지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위쪽의 버튼과 아래쪽 버튼 두 개가 원하는 위치에 갖고, 이 텍스트 영역은 가득 차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쓴 코드는 겨우 이게 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실 이제 GUI가 필요한 영역은 다 했어요. 그러면 남은 영역은 실제 여기 작동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에 기능을 추가하도록 만드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함수를 이제 실행하게 한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가 실행될 거다를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이 버튼 오픈, 버튼 세이브라고 되어 있는 곳 이 뒤쪽에 변수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이제 코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변수가 선언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커맨드라는 이름을 치고, 그리고 뒤쪽에 어떤 기능을 수행시킬지를 적게 되는데요. 이 기능들을 이제 사실 위에서 선언을 하고 만들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픈 파일이라고 이름 지어진 기능의 덩어리와 세이브 파일이라고 이름 지어진 기능의 덩어리를 이제 만들 건데요. 저희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포트 시킬 모듈들 중에서 파일 다이얼로그를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파일을 저장하고 쓸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이 지금 이제 파일을 오픈하는데 쓸 곳이에요. 그래서 파일 패스를 가져오는데 에스크 파일 오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영역이에요. 뭐 이제 프로그래밍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영역이 이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작성을 해뒀는데, 이건 이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윈도우에서 버튼을 누르면 한 오픈 파일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함수로 다시 저장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한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한 영역의 소스 코드 영역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함수가 있고, 두 개의 함수를 여러분이 여기 커맨드라는 이 옵션에 각각 부여를 해줬죠.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뭐 보기는 그대로 똑같죠. 하지만 지금 이제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선언했던 이제 오픈 파일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행이 돼서 파일을 열기 위한 상자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여기서 세이브 파일이라고 저장한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열기를 누르면 특정한 문서를 열 수 있는 이제 이런 박스가 뜹니다. 근데 이 박스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분 생각하는 아주 이쁘게 생긴 박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능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방식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하나 열어볼게요. 문서를 하나 열면, 자, 이렇게 이제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열린 문서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뭐 이제 수정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서는 새롭게 수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제가 문서 다시 2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 문서 다시 2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간단한 파이썬으로 프론트 엔드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뭐 물론 이게 기능이 충분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이 정도로 간단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뭐 조금씩 기능을 추가하고 개작하면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기능 확장을 해서 만들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소스 코드가 이제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실행되는 완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개방 연구에서 쓰는 사용자 환경에 이 프로그램을 잘 이제 배포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그 배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보다 쉬운 패키지로 배포하기 위해서 DB 형태의 패키징 파일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DB 패키지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이너리를 패키지해서 바이너리 파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공급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대비한 패키지의 바이너리 패키지 방식을 만들면 되고요. 여러분의 소스 코드도 같이 제공을 하고
그 소스 코드를 apt 소스 명령 같은 걸 통해서 다운로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급하고 싶은 경우라고 하면 소스 코드 형태의 데비안 패키지 방식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게 그 패키지 파일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의 조건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키지를 바이너리 형태로 공급하는 걸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이너리 형태로 공급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apt 인스톨을 통해서 명령어를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보다 향상된 방법을 쓰려면 소스 코드 형태를 할 수 있는 데비안 소스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장소에 패키지로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가져간 사용자 입장에서 apt 한 칸 띄고 source라는 명령을 써서 여러분 소스 코드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gpg 키를 서명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선택적인 옵션이 좀 많아요. 그럼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과정에서는 이제 데비안 패키징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바이너리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너리 패키지의 경우에는 실제 필수 요소로 얘기되는 게 그 디렉토리의 구조 하나하고 그리고 컨트롤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이게 이전에 만들었던 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저희가 최종 버전이 만들어졌던 게 이런 앱 3번입니다. 네, 이 app.py라는 파일 하나가 이제 있죠. 이 파일을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지금 만들었던 이제 그 소프트웨어랑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파이썬 app.py.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전에 이제 하셨던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 실행되는 형태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요건이 이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데비안 패키징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는 디렉토리의 구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디렉토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새 폴더 만들기로 debian 이라고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데비안 안쪽에 다시 들어가서 대문자로 debian 이렇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실제 이 debian이라는 곳 안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파일이 뭐 이름이 control 이렇게 컨트롤이라는 파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왜 필수냐 하면 이 데비안 패키징을 해야 되는 데서 기초 정보들 있죠, 패키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거 설명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링크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데비안 문서를 보시면 저 컨트롤 파일에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파일의 샘플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mandatory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recommen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mandatory라고 되어 있는 영역은 이제 반드시 필드로 존재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mandatory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스 패키지일 경우에는 컨트롤 파일에 이런 게 다 이제 mandatory인 거죠. 바이너리 패키지인 경우가 지금 저희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때 mandatory로 해야 되는 건 이제 패키지 섹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버전, 그리고 아키텍처와 메인테이너 디스크립션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파일에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야지 되는 건데, 작성하는 요령들은 이렇게 안쪽을 링크를 눌러 보시면 컨트롤 파일 샘플은 제가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컨트롤 샘플은, 자, 이렇게 컨트롤 파일을 작성하게 됩니다. 컨트롤 파일을 작성하실 때는 샘플 파일이 어디 있냐면 데비안에 이런 샘플이 하나 있네요.
이런 샘플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샘플 파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소스 코드에 쓰는 샘플 파일인데 여러분이 조금 전 문서를 보시면 바이너리 패키지에서는 패키지, 버전, 그리고 아키텍처, 메인테이너와 디스크립션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소스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패키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버전은 이게 스탠다드 버전이 있으니까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네, 아키텍처 여기 all 표시를 하고, 그럼 패키지 이름을 일단 먼저 하나 정해볼게요. 패키지부터 필요했으니까. 패키지는 우리가 심플 EDITO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보자. 심플 에디터, 네. 앞에 my simple editor 뭐 이런 이제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는 이제 my simple editor이고, 아키텍처로는 i386이나 뭐 64비트나 32비트는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으니까 al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패키지의 영역 중에 디스크립션이 이제 있죠.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메인테이너를 남기고, 그리고 프리오리티는 이제 레코멘드니까 없어도 되고요. 섹션도 레코멘드니까 없어도 되겠네요. 최소한으로 남기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패키지 이런 거,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이거 이름은 에디터죠. 네. 심플 에디터. 간단한 문서 편집 프로그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실제 이런 구성을 한 이제 컨트롤 파일 하나 하고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건, 자 이제 테스트 앱 디렉토리에는 구조를 보면 이렇게 데비안 안쪽에 파일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설치를 원하는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어디다 넣냐면 데비안 디렉토리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만일 여러분이 이 파일을 설치를 하고 싶었어요. 이 파일을 이제 데비안 디렉토리에 이렇게 넣으시게 되는 거죠. 컨트롤 X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데비안 디렉토리 안에는 큰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 데비안 폴더 안에 컨트롤 파일이 있고, 해당 디렉토리에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설치하면 이 app.py라는 것이 여기 데비안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딘가 설치가 되게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app.py를 어딘가에다가 넣고 일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서 할지 이제 이 일을 수행할 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곳을 하나 정해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템프에다가 일단 하나 넣어보죠. 템프라는 걸 하나 만들고, 템프에 이 app 파일을 이제 넣는다. 자, 이런 식의 구조를 한번 가지고 있어보죠. 그러면 현재 이 디렉토리를 보면, 자, 이렇게 데비안의 템프라는 곳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비안 디렉토리와 템프 디렉토리가 있다. 그러면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템프에 app.py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있으면 사실 이제 최소한 이제 여러분이 패키지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사실 마쳐지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빌드 하려면 여기 터미널을 여시고, 해당 디렉토리에서 dpkg deb 라는 단어를 이제 쓰시고요. 그리고 하이픈 두 번 하라고 빌드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비안이라는 거 안에 있는 애를 이름을 이제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my simple
에디터로 정하고 버전은 뭐 0.0.1 정도로 정하죠. 그리고 DEB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정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컨트롤 파일에 패키지 이름이 빠졌다고 나오네요. 컨트롤 파일에 뭐가 패키지가 빠졌습니다. 패키지스 맞나요? 제가 이 컨트롤 파일을 하면서 샘플을 하나 빠뜨렸네요. DB 바이너리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바이너리 컨트롤 파일이 패키지에 패키지 이름을 적어야지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패키지에 My Simple Editor 그리고 메인테이너 그리고 버전 required 메인테이너 버전 0.0.1 그리고 필요한 게 버전 메인테이너 그리고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빌드를 이제 시작하죠. 자, 이제 정상적으로 빌드가 됐고요. 정상적으로 빌드된 결과 파일은 이제 여기 하나 들어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DB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한번 해 볼 건데요. DB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는 sudo라는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D 패키지에 i라는 옵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치한 만든 제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설치가 된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템프에 했으니까 저희가 app.py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파이썬으로 해당 파일을 이렇게 실행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패키지를 배포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를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강의 내용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로 패키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설치 후에 포스트 과정이 필요한 경우 만약에 설치하고 어떤 다른 일을 추가로 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는 채로 만들고 싶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과정에서 다룬 것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티킨터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GUI로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만든 내용을 배포하기 위해서 쉽게 패키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의 과정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기술 영역이나 그리고 상세하게 어떤 전개를 해서 개발자를 돕는 영역은 제가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오픈소스 개발 과정을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나 동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서 이제 특이한 문제점이나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부분은 인터넷상에 각종 다양한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분투의 개발하는 과정을 다룬 문서라고 하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따라 하는 게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하모니카 커뮤니티에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